믿을 수가 없어, 이해할 수 없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날 그녀는 웃고 있었다. 팬카페에는 새 앨범 티저 사진이 올라왔고 뮤직비디오 촬영 날짜도 정해져 있었다. 매니저는 스케줄을 정리했고 소속사는 컴백에 맞춰 언론 홍보를 준비 중이었다. 모든 게 정상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듯했다. 그런데 1월 21일 오전 그녀의 할머니가 방문한 집 거실에서 모든 것이 멈췄다. 경찰은 현장을 정리했고 매니저는 말을 잃었고 소속사는 믿을 수 없다고 했다. 유서는 없었다. 단서도 없었다. 단 하나 남은 것은 그녀의 방 안 컴퓨터에 켜진 팬 게시판, 그리고 몇 줄의 댓글. 가식적이다. 쟤도 성형했잖아. 섹시 콘셉트? 불쌍하다 진짜. 그녀는 단 한 번도 스스로를 섹시 아이콘이라 말한 적 없었다. 그러나 모두가 그녀에게 그 이미지를 강요했고 그 이미지가 깨졌을 때 손가락질도 함께 따라왔다. 그녀는 무대 위에서는 강해 보였지만 무대 아래에서는 누구보다 여린 사람이었다. 그리고 결국 그녀는 그 무게를 이기지 못했다. 어쩌면 우리가 놓친 단 하나의 사인이 그녀를 집어삼켰는지도 모른다. 지금 꺼졌던 조명을 다시 켠다. 그리고 그녀의 마지막 이야기를 시작한다. 처음부터 그녀는 가수가 아니었다. 1996년 그녀는 15세 나이에 텔레비전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조용히 얼굴을 알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이름은 이혜련, 이후 예명을 허윤으로 바꾸고 다시 한번 윤희로 무대에 등장한다. 2003년 1집 앨범 유니코드로 가수 데뷔. 기대보다는 우려가 많았다. 연기하던 애가 가수를 한다고? 또 하나의 아이돌이겠지. 그러나 첫 무대가 끝난 후 반응은 달라졌다. 뛰어난 퍼포먼스, 안무와 라이브를 동시에 소화해내는 안정감, 무대 위에서의 강렬한 카리스마. 모두가 말하던 그냥 예쁜 애는 그 무대에서 완전히 사라졌고 대신 진짜 하고 싶은 걸 하는 사람의 눈빛이 있었다. 2005년 2집 앨범 콜콜콜 발매. 이번에는 컨셉이 완전히 달라졌다. 섹시함과 공포 콘셉트를 결합한 뮤직비디오, 강렬한 스타일링,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중의 시선을 사로잡는 퍼포먼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조용한 배우 출신이 아니었다. 무대 위에서의 그녀는 불꽃 같았고 노래와 춤은 단지 기술이 아니라 감정 그 자체였다. 그녀의 이름은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내렸고 음악방송 순위도 상위권을 기록했으며 해외에서도 팬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무대가 끝난 후 인터뷰에서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전 그냥 저를 표현하고 싶었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그 한마디에 수많은 팬들이 댓글을 달았다. 진짜 멋있다. 이 시대에 보기 드문 아티스트. 계속 응원할게요. 그녀는 드디어 자신만의 무대, 자신만의 색깔을 찾아가는 듯 보였다. 하지만 무대 아래로 내려가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녀가 만든 이미지는 그녀의 것이 아니었고 그녀가 받는 시선은 찬사보다도 비난과 추측이 더 많았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아무도 그걸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다. 모두가 말한다. 그녀는 잘 나가고 있었잖아. 왜 그렇게까지 힘들었을까? 그 질문의 답은 이제부터 시작된다.
그녀의 이름이 검색어 상위권에 오르던 그 무렵, 동시에 그녀의 이름은 인터넷 커뮤니티의 조롱 대상으로 떠올랐다. 또 성형했네. 진짜 얼굴이 이거였어. 얘는 왜 자꾸 콘셉트 바뀌냐. 그녀는 그 댓글들을 하나하나 직접 읽었다. 소속사는 말했다. 보지마. 다 신경 쓸 필요 없어. 하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신이 어떻게 보이는지 그녀는 매일 확인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었다. 그리고 그 확인은 매일 밤 그녀를 무너뜨리는 반복이 되었다. 그녀는 원래 조용한 사람이었다. 무대 위에서의 화려함과는 달리 평소엔 낯을 가리고 말도 적었다. 그러나 회사는 말했다. 좀 더 세게 가야 해. 이제 시대는 섹시야. 그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작은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다. 무대에서 내려오면 혼자 숙소에 들어와 조명을 끈 채 창밖만 바라보는 날들이 늘어났다. 어느 날 그녀는 매니저에게 물었다. 사람들은 날 싫어하는 것 같지 않아요? 매니저는 대수롭지 않게 웃으며 말했다. 관심이 있으니까 욕도 하는 거지. 그러나 그녀는 웃지 않았다. 그녀는 점점 노래를 하고 싶지 않다고 느끼기 시작했다. 그녀의 노래는 더 이상 자신의 마음을 담는 그릇이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에 맞춘 상품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변했고 말수는 줄었으며 무대 뒤에서의 눈빛은 더 이상 자유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이 누구였는지를 조금씩 잃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아무도 그녀에게 물어보지 않았다. 윤희, 너는 괜찮니? 2006년 겨울, 그녀는 다시 움직이고 있었다. 3집 앨범을 준비 중이었고 새로운 댄스 트레이너를 만나 안무를 짰으며 뮤직비디오 촬영 날짜도 정해졌고 앨범 자켓 촬영도 이미 끝난 상태였다. 겉으로 보기엔 그녀는 다시 일어서고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가까운 지인들은 느꼈다. 그녀가 어딘가 달라졌다는 것을. 무대에 대한 설렘보다는 이번엔 또 뭐라 할까 하는 두려움이 컸다. 그녀는 메이크업 연습을 하다 말고 갑자기 거울을 덮어버리곤 했다. 그리고 중얼거렸다. 이 얼굴도 또 욕하겠지. 어느 날 녹음실에서 프로듀서는 그녀에게 말했다. 이번 곡 진짜 좋아요. 무대만 잘하면 반응 올 거예요. 그녀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네, 근데 사람들이 날 들으려 할까요? 그녀는 알고 있었다. 세상은 이제 윤이라는 이름의 노래보다는 논란을 기대하고 있다는 걸. 그녀는 점점 말을 줄였고 핸드폰은 자주 꺼져 있었으며 가족 외에는 누구도 그녀의 방에 쉽게 들어갈 수 없었다. 그러던 중 방송에서 과거 그녀의 성형 루머를 희화화한 장면이 퍼졌다. 악플은 다시 급증했고 심지어 기사 댓글에는 또 나왔네. 왜 안 사라져? 라는 말이 달렸다. 그녀는 그것도 읽었다. 그리고 조용히 울었다. 가족은 그런 그녀를 위해 잠시 활동을 늦추자고 제안했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이번엔 꼭 해보고 싶어요. 그 말은 누구보다 간절한 마음이기도 했고 어쩌면 마지막 다짐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2007년 1월 21일 그녀는 조용히 말없이 자신의 집에서 생을 마감했다. 할머니가 방문했을 때 그녀는 이미 숨을 쉬지 않고 있었다. 주변엔 이상한 흔적도
유서도 없었다. 단지 열려있는 노트북 화면 속 팬카페와 뮤직비디오 콘티 파일만이 그녀가 어떤 시간을 준비하고 있었는지를 말해주고 있었다. 경찰은 자살이라 발표했지만 모두가 믿기 어려워했다. 앨범은 준비되어 있었고 팬들도 기다리고 있었고 모든 게 시작될 참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녀만은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 모든 시작이 사실은 또 다른 공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3일 뒤 그녀의 3집 앨범은 가족의 요청에 따라 유작으로 발매되었다. 그 앨범에는 그녀가 직접 작사한 곡이 있었다. 제목은 솔직히 말할게, I'll be honest. 가사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웃는 척 했지만 사실 너무 아팠어. 노래를 들은 사람들은 그제야 눈물 흘렸다. 우리는 너무 늦게 들었다. 그녀가 떠난 다음 날 뉴스 헤드라인에는 단 한 줄만이 올라왔다. 가수 윤희 25세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 몇몇 연예 기사들은 그녀의 사망 원인을 우울증이라 간단히 정리했고 댓글란엔 안타깝다 와 왜 그랬을까가 뒤섞였다. 그러나 이상했다. 그토록 화제였던 인물이었는데 어쩐지 너무 조용했다. 방송국은 그녀의 죽음을 특별히 다루지 않았고 기획사도 추가 입장을 내지 않았다. 몇몇 동료 연예인들만 SNS에 짧은 추모글을 남겼을 뿐 연예계는 빠르게 다음 이슈로 넘어갔다. 팬들은 당황했다. 온라인 팬카페엔 왜 아무도 얘기하지 않죠? 이렇게 조용할 일이에요 라는 글들이 쏟아졌다. 그녀의 장례식은 비공개로 진행되었고 언론은 그 현장조차 담지 않았다. 마치 모두가 조심스럽게 그녀를 덮으려는 듯했다. 시간이 조금 흐르고 나서야 몇몇 방송 프로그램들이 악플의 폐해, 연예인의 정신 건강에 대해 토론을 시작했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그녀의 이름이 없었다.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입에 올리지 않았다. 그녀가 생전 출연했던 예능 방송들 중 몇몇은 그녀의 출연분을 편집했고 뮤직비디오는 검색에서 사라지기도 했다. 세상은 그녀의 고통을 말하지 않았고 그녀의 마지막을 기억하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팬들만이 그녀의 노래를 공유했고 그녀의 목소리를 다시 퍼뜨렸다. 그리고 어떤 날, 한 유명 예능인이 과거 자신이 한 조롱 발언을 사과했다. 그땐 그냥 웃기려고 한 말이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 무책임했네요. 하지만 그 말조차 댓글 속에서는 또 다른 논란이 되었다. 모두가 조금씩 불편해했고 그녀의 이름은 다시 한번 조심스러운 단어가 되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녀의 3집 앨범은 조용히 입소문을 타며 소장가치 높은 유작으로 평가받았다. 팬들은 말했다. 이 앨범 너무 좋아요. 근데 이제는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맑았고 노래는 진심이었지만 그 진심을 들어줄 사람은 너무 늦게 나타났다. 어쩌면 그녀가 진짜 원했던 건 화려한 조명이 아니라 단 한 사람의 괜찮아? 라는 질문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질문은 끝내 누구에게서도 오지 않았다. 그녀의 마지막 일정은 뮤직비디오 촬영 회의였다. 새로운 콘셉트, 새로운 안무, 그리고 달라진 이미지로 다시 대중 앞에 서기 위한 준비. 소속사는 말했다. 이번엔 진짜 반응 올 거야. 노래도 좋고 퍼포먼스도 완벽해.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날 밤 녹음이 끝난 후 매니저에게 말했다. 며칠만 쉬면 안 될까요? 매니저는 괜찮다고 했고 그녀는 그제야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가 모든 것의 끝이었다는 걸 아무도 몰랐다. 1월 21일 아침, 할머니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난 그녀를 깨우기 위해 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세상은 조용해졌다. 의료진은 이미 숨진 지 수시간이라 했고 현장에는 유서도 설명도 없었다. 다만 열린 노트북 화면에 새 앨범 가사가 띄워져 있었고 그녀가 적어놓은 메모장 한켠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사랑받고 싶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어려웠어요. 그 문장은 누군가에게는 한 줄의 독백이었고 누군가에게는 세상 가장 무거운 고백이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정리한 후 세상을 떠났다. 어떤 사람은 말했다. 왜 아무도 눈치 못 챘을까? 왜 아무도 묻지 않았을까? 그녀는 마지막까지 조용히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준비는 컴백이 아니라 작별이었다. 그 누구도 그 선택을 바꾸지 못했고 그 누구도 그녀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그녀는 말없이 그러나 분명하게 세상과의 인사를 마쳤다.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했다. 그녀의 이름은 더 이상 대중의 입에 자주 오르내리지 않는다. 그러나 가끔 아주 조용한 밤 누군가의 플레이리스트에 콜콜콜이 흐를 때면 그녀를 떠올리는 이들이 있다. 아, 윤희. 그때 그 아이. 누군가는 그녀를 섹시 가수라 불렀고 누군가는 성형 논란의 아이콘이라 조롱했다. 하지만 진짜 그녀는 조용했고 내성적이었고 사랑받고 싶어 했던 한 사람이었다. 그녀는 무대 위에서 웃었지만 무대 아래에서는 그 웃음을 잃기 위해 싸웠다. 조명이 꺼진 그 순간 비로소 세상은 그녀를 주목했다. 그렇게 힘들었구나. 우린 왜 몰랐을까? 기자들은 뒤늦게 조명했고 방송은 추모 특집을 구성했으며 악플러 중 일부는 조용히 계정을 삭제했다. 그러나 너무 늦었다. 그녀는 이미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떠나버렸기 때문이다. 그녀의 마지막 앨범은 유작이 되었고 그녀가 남긴 가사는 뒤늦게 명언처럼 퍼지기 시작했다. 사람들 앞에서 웃는 게 세상에서 제일 어려워요. 그 말은 단순한 연예인의 고백이 아니라 누구나 한 번쯤 느껴본 내면의 절규였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없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존재한다. 어딘가의 골목길 노래방에서, 오래된 CD 플레이어에서, 그리고 한때 그녀를 좋아했던 팬의 기억 속에서 그녀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이야기한다. 윤희는 그저 너무 순수했던 거야. 세상과 맞서기엔 마음이 너무 여렸던 거지. 그리고 그 말은 또 다른 윤희에게 가 닿을 수 있는 작은 기도이기도 하다. 혹시 지금도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나도 힘들어 라고 속삭이고 있다면 이 이야기가 그에게 닿기를 바란다. 우리는 더 이상 조명이 꺼진 후에야 사람을 바라보지 않기를. 윤희는 떠났지만 그녀의 진심은 남아있다. 그녀의 노래 속에서, 그녀의 눈빛 속에서,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잠시 멈춰선 우리의 마음 속에서